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등기부상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깨끗해요. 말소 기준 권리도 이상이 없고 임차인도 없어요. 그래서 낙찰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누군가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의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권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 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 초보자의 눈높이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유치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유치권은 상대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거나 수리비가 밀려있는 경우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가라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주면 나갈게요. 안 주면 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일 때는요. 그러면 왜 경매에서 유치권이 문제가 될까요? 일반 매매에서는 유치권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사하다가 돈이 없으면 공사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사하다가 멈추는 곳, 이런 곳에서는 유치권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유치권이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지도 않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이런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고하지 않고 또는 아무 때나 신고해도 유치권이라는 것을 받아주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치권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입찰할 때까지 서류상에는 없었는데 입찰하고 보니 유치권이 있었더라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보자나 입문자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점유. 다시 말해서 해당 건물을 점유,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야 점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접 점유로 CCTV나 캡스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로 실제 채권이어야 됩니다. 내가 공사하고 돈을 못 받았었다는 증빙이 필요한 거죠. 공사 도급 계약서라든가 진행했던 관련된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가 있고 합법적인 것이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간혹 다른 곳에서 진행한 공사를 가지고 이 물건에 유치권 해줘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진행한 공사에 해당 건물에 한해서만 유치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겁을 줘서 내가 점유하거나 이러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형사처벌 또는 경매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찍었던 유치권 내용이 있었던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 물건도 유치권이 존재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내용과 부합되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던 분들이 모든 하도급 업체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공사 비용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가 같이 부합되죠. 두 번째로, 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저는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또 실제 그 중에 몇 개의 호수를 점유하면서 본인들의 공사했던 짐과 그분들이 같이 머무르면서 여기에 점유가 있고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유치권자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여 마무리하기도 했어요. 이 영역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할게요.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인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이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인테리어일 뿐인 거거든요. 오히려 계약서를 잘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할 때는 이 시설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이 특약으로 기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유치권이 있다고 겁을 내서 안 볼 필요가 있을까요? 무조건 안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유치권이 되게 어려워 보여서 유치권이란 이름만 있으면 패스했던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죠. 초보자가 좀 유치권을 구분할 수 있고 걸러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서류나 매각 물건 명사서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현장에 가서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점유자의 태도와 짐과 유무 그리고 공사 현장 흔적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는 주변 탐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뭐 경비실이라든가 옆집이라든가 이웃집을 통해서 여기가 혹시 공사하다가 멈춘 건 아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임장, 현장 조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조사하셔서 거기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에 공사가 했었어요. 또는 2년 전부터 저기에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같은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주변 탐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유치권이 애매하거나 확실하다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소송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싶은 건 저도 진행을 하지만 사전 조사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거나 이건 소송까지 가야겠다 싶은 건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100% 낙찰을 받았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이 물건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로 저렴하게 잡으려고 하셨다고 하면 그 이자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는 시간이 걸리면서 소모되는 많은 비용과 소송 비용과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고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유치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유치권은 어떻게 보면 경매 초보자들은 패스해버리는 영역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 영업을 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낙찰받기 위해서 하는 유치권은 오히려 세입자가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셔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 현장으로 진행하다가 멈춘 현장이라든가 지어지다가 안에가 마무리 안 됐다거나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점유, 유치권이라는 흔적과 공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패스해버리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경험과 작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경매를 지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서 조금 귀찮지만 좀 더 큰 수익과 안정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원하신다고 하면 손품과 플러스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탐문을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더 자주, 저는 항상 강의 때 3번을 얘기합니다. 매도할 것처럼 매수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3군데 이상의 부동산 3번 이상의 임장을 통해서 조사하실 때만큼 새로 발견하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실력이 늘어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유치권에 대한 내용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 강의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쉽게 부동산 가르쳐드리는 부가티 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한 분들의 채권을 또 매입을 해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다행히 뭐 소송과 등을 통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자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괜히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어려운 거는 차라리 손 안 대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